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피츠 팟캐스트 정기 라이브 2025년 2월 12일입니다. 네, 앞에 지금 음원은 좀 나중에 팟캐스트에 넣을 거고 지금 깜빡해가지고 오늘은 저희 소개 먼저 하던가요? 저도 소개를 자주 안 해서. 네. 근데 소리가 꺼져 있다는 이제 들린대요. 아, 그래요? 깜짝이야. 아까 제가 꺼놔가지고 네. 제가 진행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 한 명만 빠져도 이게 그렇죠. 뭔가 구멍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비츠 팟캐스트 CP입니다. 유은입니다. 아싸님은 좀. 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오셨는데 네. 아싸님이 진행해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는데 라인에서 그 오스포라고 있는데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서를 하고 계신 이서연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뻘쭘하네요. 네. 우선 오스포가 뭐예요? 저도 아까 오스포 들으면서 뭔가 무슨 단체 이름인가 그 생각했는데. 그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를 줄여서 OSPO, 오스포 이렇게 읽는데 구글에서 이제 처음 오픈소스 관리팀 만들 때 명칭을 오스포로 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저기서 따라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이게 이만큼 찰떡인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오픈소스 센터 이런 좀 너무 거창하고 막 3명 있는데. 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운영적인 것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 좀만 앞으로. 네. 네네. 저는 한 2, 3년 전에 깃허브에서 오스포를 이제 뭐 꾸린다 이런 식의 글을 보고 오스포란 단어를 그때 처음 봤는데 이게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부서 이름에 오피스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이게 우린 보통 뭐 디파트먼트 이렇게 붙거나 뭐 부서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오피스가 저는 처음에 그 글을 읽고도 이게 뭘 만든 건가, 뭐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 오피서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게요? 사람. 오피스기도 하고 오피서기도 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 잘못 적었나요? 팀 이름은 오피스까지가 팀이고, 네, 거기서 일하는 역할을 여러 가지로 부르기는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오피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매니저, 뭐, 프로그램 오피서, 뭐, 각자 다른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뭐, 직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굳이 개개인의 명칭을 붙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스포는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나요, 구체적으로? 네. 사실은 그냥 제가 장난으로 맨날 얘기하는 거는 슬랙에서 오픈소스 키워드 알림 걸어놓고 실제로 걸어놓나요? 걸어놓죠. 네, 걸어놓고 이제 온갖 대화에 근데 걸지 않아도 멘션이 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에 참여하면서 오픈소스 관련된 거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을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눠봤거든요. 하나는 정책을 만드는 일, 오픈소스 프로그램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면 오픈소스를 잘 쓰는 정책. 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쓰면은 안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중에 오픈소스에 기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규칙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업무 중에 개발한 걸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규칙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후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회사 돈을 써서 후원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정할 거냐 이런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는 오픈소스를 이렇게 활용할 거야 이런 전략적인 것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번에 개정해야죠, 정책 개정해야죠 이런 숙제들이 따라오는 정책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정책을 운영한다. 실제로 뭐 1번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회사는 뭐 오픈소스를 어떤 라이센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강제할 거야?
아니면은 정말 꼭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없어? 이런 질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도구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라이센스 분석하고, 새로운 거 계속 나오죠, 요즘에. 그런 것들 분석하고, 여러 가지 뭐 교육, 브랜딩, 스터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 코믹 권한 막는 건가요? 그런 저에게 그런 권한은 없는데. 뭔가 오픈 소스면 퍼블릭이니까 퍼블릭 레포 권한은 아무나 못 가진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생각이 나서 어느 날 A 개발자가 나는 오픈 소스를 할 거야. 그리고 갑자기 퍼블릭을 열어버리고 근데 그럴 일 없지 않을까요? 보통.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책은 정해졌는데 해버릴 수 있잖아요. 정책 안 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걸 막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그걸 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의도를 중간에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컴플라이언스실에서 이걸 발견하면 완전 뭐 취업 규칙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일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일이 커지지 않게 양쪽을 이해시키면서 잘 뒤처리를 하는. 컴플라이언스 실보다 먼저 발견해야 되겠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럼 라인은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제가 올해로 9년째 다니고 되게-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그때도 오스프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역할로 입사를 하신 건가요? 그때는 오픈소스 매니저라는 직책을 채용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팀이 없었어요. 그때 오스포라는 말을 이제 막 쓰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도. 네. 그래가지고 팀이 없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팀을 전전했어요. 뭐 TPM 팀에도 있었다가 데브릴 팀에도 있었다가. 회사에서 고민한 거 뭐냐? 어디다 둬야 되지? 뭔가 느낌이 비슷한 팀인 것 같아요. TPM이나 그쵸? DR이. 네. DR 팀이나 뭔가 아. 느낌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팀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TPM의 스피릿이 있고 데브릴의 스피릿이 있는데 둘 다 저한테는 되게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필요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오픈소스 매니저로 취직했으면 원래도 오픈소스 매니저 같은 거에 관련심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쪽 분야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코딩하기 싫어 학생이거든요. 왜냐면 다들 많이 고민하는 그때 4학년 때 이제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우연찮게 오픈소스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알려줬던 게 뭐 Git 사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뭐 라이센스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막 GPL 이런 거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영역이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마침 그때 블랙덕이라고 이제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썼던 툴인데 그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서포트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컨설팅, 뭐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오픈소스 영역을 첫 직장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블랙덕이 저도 써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소스 프로그램이 뭐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위반했는지 어디서 뭐 라이센스 있는 코드를 훔쳐온 건 아닌지 이런 거 검사해주는 저는 후자로 검사를 많이 당했던 것 같긴 해요. 꼭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 그 DB가 있어요. 네. 오픈소스 코드를 스니펫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저장해 놓은 DB가 네. 있고 내 코드를 스캔하면서 얼마나 오픈소스랑 유사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유사한지 알려주는 게 라이센스 허락 안 받고 그러니까 가지고 왔을까봐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으로 치면 GPT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하면 이거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운 시대긴 하죠. 그렇죠. 또 if문인데 뭘 어떻게 다르게 짜라고요. 블랙덕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근데 뭐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나 라이센스 검사해주는 도구라고 하니까 라이센스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찾아서
그 라이센스를 왜 위반했어라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걸 라이센스를 잘 지켜서 서비스를 내보내려면 어떤 고지를 해야 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 툴을 쓰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뭐 납품을 받아서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서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패키징만 해서 내보내더라도 최종 배포자가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이 사람이 막 내 허락도 없이 GPL을 썼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종 배포자가 책임을 지니까 이제 큰 회사에서는 이런 툴을 써서 한번 쫙 스캔을 해서 리스트업 한 다음에 네, 내보내죠. 그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앱 같은 거 봐도 맞아요. 세팅 같은 데 가면 오픈소스 리스트 쭉 네. 법적으로는 없죠.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오픈소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도 그렇잖아요. 최대한 알려라. 최대한 말해줘라.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납품하는 제품은 명확하죠. 오히려 라이센스 문서 어디에 정확하게 적음되니까. 근데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들은 네이버라고 치면 뭐 네이버 홈페이지 어딘가에 공지하라 뭐 이걸 일일이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 네이버 앱 어딘가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들이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걸 곳곳에 박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하긴 어트리뷰트가 있으니까 어디 써놓긴 해야죠. 내가 갖다 썼다는 안 거. 써도 법적으로는 뭐는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배포가 아니라. 그렇죠. 서비스에서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서비스에서는 네. 라이센스 위반은 아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서비스 때문에 생기는 라이센스들이 아 그래요? 있으니까 이제 아. 서비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음. 뭐 저작권 고지라든지 뭐 수정한 코드를 오픈소스화 해라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게 뭐 AGPL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라이센스 세상 너무 복잡해요. 맞습니다. 라이센스. 라이센스가 복잡해서 오픈소스 매니저가 오피서가 필요해지는. 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뭐 몇 년째 보고 있는데도 매번 새로운 문장들이 보여요. 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법용어라서 그런지 읽어봐도 아, 이게 그 된다는 거야. 그냥 사실 저는 그냥 뭐 그 스펙 문서처럼 you 아, must, 그렇죠. should 이렇게 써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쉽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뭐가 안 되는 거 이게 좀 어렵거든요. 봐도. 그렇네요. 요즘엔 챗GPT한테 이거 긁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써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써보고 뭐 이런 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믿어도 아, 그래요? 됩니까? 저는 왠지 사람이 봐도 헷갈리면 GPT도 그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뭉뚱그려서 대답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걔도 헷갈리잖아요. 보통. 이거 확실해? 이러면 또 반대로 아, 대답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불러서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뭐 다들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그 TLDR 리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말씀하신 대로 must, can, cannot 이렇게 정리해줘요. 아, 네, 음. TLDR 리걸. 그래서 거기 제가 항상 엔지니어 분들한테 TLDR 리걸, 네 여기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리를 꽤 잘해줘가지고 뭐라고 쳐야 돼요? 이게 뭘 검색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검색하면 이 라이센스에 자 하는 거 MIT. 네. 여기가 아닌가? 거기 안에. 뭐 MIT가 왜 이렇게 많아? MIT도 종류가 많은데 주로 많이 하는 게 맨 맨 위에 위에 거. 거. 네, 맨 위에 거예요. 저 팟캐스트지만 팟캐스트라 화면 안 보여줍니다. TLDR 이걸 들어가서 MIT 라이센스를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네요. can, cannot, can, must cannot. 이렇게 써주죠. 너무 좋다. 이거 깔끔한데요. 근데 전혀 좋네요, 깔끔하지 않아요. 인클루드 카피라이트 그래서 서비스에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 배포판에서 확실한데 아까 말한 대로 카피라이트를 포함시켜라. 아니죠. 앱 서비스에서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라이센스가 저도 예전에 좀 느낀 게 뭐 십몇 년 전이긴 하지만 주로 배포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준으로만 다 라이센스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서비스는 그냥 내가 혼자 만들어서 쓰는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그런 게 있죠. 네, 왜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오픈소스의 시작은 누구나 연구할 수 있게 하라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실행해보고 수정해보고 하는 거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 대고 조건을 막 다는 것 자체가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는 마음대로 한다. 근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는 그럼 이거는 배포냐, 연구, 그냥 실행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옛날 기준에 만들어졌던 라이센스들은 이걸 고려를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재를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SSPL, 몽고DB 같은 것들. 네. 몽고DB 유명하죠. 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원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오픈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걔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걔네는 오픈소스를 인정을 안 해주죠. 네. 그렇게 말하고 공개하지만 그렇게 제약을 둔 것 자체는 약간 완전히 오픈소스를 보기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고. 오픈소스가 어디까지냐는 맞아요. 따지면 저 GNU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취급 안 해줄 수도 있죠. 진짜 근본주의자들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FSF 프리소프트웨어 그렇죠. GNU 시대에 그대가 있고 그 시대가 한번 바뀌어서 지금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그 뭐죠 성당과 시장인가? 맞아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고시대죠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그래서 거기서 명시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GPL 뭐 아파치 MIT 요 라이센스가 아니면 일단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트레이드마크가 그거 걔네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 게 어딨어요. 걔네가 오픈소스인데 트레이드마크는 그걸 오픈소스 안 하는 게 갖고 어딨어. 있어서 딴 데는 그걸 쌓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 몽고DB나 이런데 우리는 오픈소스인데 라이센스는 이렇게 바꿨어 하면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다 금지당해요. 그게.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퍼블릭클리 오픈드 막 이런 거 약간 이렇게 그 오픈소스가 그 상표권 같은 거라서 쓸 수가 없어요. 오픈소스라는 상표권은 오픈을 안 했네요. 네. 그렇게 보면 오픈소스 그렇죠. 권리를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 아까도 연구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 라이센스를 차등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일본은 안 돼. 이런 조건 같은 걸 넣으면 거기서는 지금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때는 다 안 되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클라우드 호스팅은 안 돼가 되는. 그렇죠. 거기서 다 커트가 물론 딴 것도 걸리는 게 많긴 한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다 커트가 막 되고 있는 조금 거예요. 있으면 미국에서 중국은 안 돼 이런 라이센스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 이제 근데 오픈소스에서는 안 받아주는 근데 거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 칩 금지하는 거 보면 그 생각은 못했어요. 특정 나라는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는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싸웠을 때도 이제 어쨌거나 그런 쪽에 정치적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저항의 의미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어디 탄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는 안 돼. 이렇게 하자 막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쌈 나죠. 그게 무슨 오픈소스냐. 그렇군요.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배경. 갑자기 라이센스 이야기 나온 게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내가 만약에 개인 개발자고 내가 혹시나 오픈소스 만들었는데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박 나면 돈도 벌고 싶으면 무슨 라이센스 해야 돼요? 뭐 큰 회사에서 갖다 쓰는데 그래도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싶으면 물론 이제 대부분 그냥 MIT 저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 하겠지만 또 근데 MIT 어쩌면 내가 몽고DB 같은 거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MIT 같은 걸로 해야 일단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다들 친숙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괜찮네 해서 이제 발을 담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막 되게 강력한 조건이 있는 걸 하면은 시도조차 안 하고 이제 패스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겠네요. 아무도 몽고DB 시작도 안 하고. 근데 막 버전 2까지는 MIT 하다가 버전 3부터 바꿔가지고 가는 경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까지는 공개돼 있는 거고 3부터는 이제 내 거야. 그게 요즘 추세죠. 네. 그러면 이제 일을 포크하죠. 포크해서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그러면 올라마는 무슨 라이센스예요? 그 라마? 페이스북? 라마는 라마 자체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요? 또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메타는 계속 오픈소스 AI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정 사람들은 이거 제한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용자의 제한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뭐 트래픽 많으면 또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이거 오픈소스 AI 모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게요. 상표권인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알아서 싸우겠죠.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저도 약간 고소해야 오해가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당연히 라마는 완전 오픈인 줄 알았는데 큰 회사에 뭐 트래픽 제한도 은근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요즘 새로 봐가지고 좀 이슈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스는 하나도 오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단 모델이죠. 아 근데 네, 저도 사실. 최근에 2023년 글 보니까 연구자들한테는 제공을 했는데 그게 유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아 있었다. 라마요? 그런 걸- 라마. 네, 아, 라마. 저도 제가 아는 루머에서는 네, 원래-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열지 않고 네, 연구자- 유출당했다가 모르겠어요. 그 라이센스로 소스 코드는 안 하고 모델만 오픈했을 수는 있는데 저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의외로 잘 되니까 그냥 일로 갈까 이렇게 된 느낌이 유출된 게 유출된 김에 그냥 갈까 이렇게. 네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라이센스 요즘에 변경 뭐 몇 버전부터 다른 걸 바꾸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바꿨을 때 뭔가 배신감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갖다 쓰는 입장이라 아무 생각 없는데 애들도 돈 벌어야지 싶긴 한데 오픈소스 아싸님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하고 막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배신감까지는 아니고 이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들 지금 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 아니거든요. 사실 대부분 상장사예요. 아, 그렇죠. 상장사들이 상장사. 그 짓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내가 저 회사 돈 버는 거 걱정할 내가 입장인가?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심지어 하고. 지분도 아예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 완전히 마음의 결정은 못 하고 있고. 근데 요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분위기로 페어 소스 해가지고 센트리에서 네.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어요. 저게 좀 되나? 그게 결국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고생 다 하고 우리가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데 돈은 딴 데서 버니까 좀 이게 이슈가 되는데 그걸 아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오픈소스 원래 그 정신이니까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근데 좀 지켜줘야 되나? 근데 배신감까지는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좀 조금씩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스탠스가. 현재 제 스탠스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거의 20년? 되게 20년 넘었죠? 25년? 98년쯤 나왔나? 돼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한번 또 고민해 볼 시기는 된 것 같아는 그러니까 FSF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바뀌었듯이 한 번 더 고민할 시점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있는 거.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바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예전에는 오픈소스를 갖다가 이제 누가 서비스를 뭐 레딧이나 구글이 성공해도 막 그렇게 배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회사들이 뭐 후원을 해줘서 뒤에서 뭐 개발자를 해주거나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워낙 잘 만든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몽고디비나 이거 자체가 하나의 회사가 돼버렸고 근데 또 이 와중에 그냥 갖다 쓰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클라우드 회사들이 약간 제동강 물 팔아먹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아프죠. 근데 그래서 그 회사들도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스를 직접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생각보다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개인이나 이러면 뭐 구글이 후원해줘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걔들도 기업이니 그래서 뭔가 라이센스든 혹은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그 몽고디비나 이런 데서 만든 그런 라이센스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어도 클라우드 회사한테는 좀 배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사실 수많은 오픈소스 중에서 네. 호스팅이 가능한 그렇죠. 인기 프로젝트만 이 분쟁이 있고 그래서 사실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나머지 개인 오픈소스들이 얼마 많은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뭘 바꿔 지금 걸로 충분한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 많긴 하죠. 네, 거긴 사실 뭐 진짜 재벌들끼리 싸우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기업들이 되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제 그 레일즈 월드 행사 갔을 때 좀 느낀 게 루비 만든 사람이랑 레일즈 만든 사람이 이제 거기에 샤피파이 창업자가 엄청 고맙다고 하면서 네. DHH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네. DHH는 또 루비 만든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는데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약간 이렇게 고마움도 표현하고 상도 주고 뭐 평생 뭐 언어 뭐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이 기업이 돼버리다 보니까 뭔가 대상도 없어지고
뭔가 어려운 것 같아. 또 클라우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AWS나 클라우드 회사가 몽고DB나 이런 애들한테 엄청 고마움을 표하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몇 %를 줬으면 또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배신감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선의에만 기대서 오픈소스가 운영되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갑자기 뭐 모든 걸 막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제일 좋은 거는 그 레일즈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 뭐 깃헙도 레일즈에 기여를 하고 쇼피파이도 기여를 하고 어쨌든 그 루비 온 레일즈가 계속 여러 회사에서 기여하면서 성장해 가고 그게 각자 회사의 비즈니스에선 잘 쓰이고 또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구조가 가장 지속 가능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픈소스 입장에서는. 근데 레일즈가 회사가 아니라 레일즈가 회사였으면 어땠을까가 이제 그쵸 이제 그렇죠. 예. 레일즈 호스팅하는 회사들한테 다 이제 라이센스 뭐 호러쿠나 이런 애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워드프레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 자체가 기업이 되고 돈이 되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패러다임이 뭔가 바뀌니까 뭔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걸 수도 있죠. 오픈 소스에도 돈이 되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업계 전체는 사실 아직은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사실 그 하면 거의 이젠 좀 조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포크 바로 뭐 테라폼도 그렇고 아 그죠. 테라폼도 그렇고 레디스도 그렇고 그냥 전에는 포크 떠도 이쪽이 거의 죽었거든요. 컴퓨터 형성이 안 되고 근데 요즘은 그래요? 오픈토프도 그렇고 거의 1년 이상 유지하는 거 보면 그래도 컴퓨터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테라폼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잘 나가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붙어볼만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사실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저도 소스 공개되어 있고 여기 소스 공개되어 있는데 네. 기능을 만들 때 이거를 뭐 안 베꼈다고 말할 수 있나? 솔직히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왜냐면 지난 버전까지 버전이 코드가 베이스가 완전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볼까? 새로 짜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블랙독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기는 해요. 뭐 밝기도 그렇고.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에서도 오스포로서 활동하는데 저희도 노션에 적었지만 사내에서 뭔가 만든 걸 또 똑같이 몽고DB 같은 거 만들어서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런 판단을 다 거쳐서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렇죠. 그럼 그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막?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개발자의 시각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뭐 원래 의도, 개발자의 의도가 제일 잘 살아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실 개발자분들은 내 코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시각이 갇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코드 기술 말고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오픈소스에는 지금 뭐 라이센스만 해도 지금 엄청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 팀은 중재를 좀 하고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잘것없어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오픈해도? 그러지 않게 되기 위해서도 그런 후속 관리가 이어져야 되고, 네. 그렇겠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라인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국내 업체 요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 오픈소스를 오픈하고 잘 운영하는 회사로 저한테는 좀 느껴지는데 알고 있는 이름의 프로젝트도 꽤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누가 이제 오스포를 찾아오는 건가요?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오픈소스로 좀 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제 오스포를 찾아오는 거예요? 뭐 슬랙에서 소환하거나? 슬랙에서 그래요?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기 부서장 승인 안 받고 와도 되나요? 근데 저희 회사는 분위기가 약간 승인받고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일단 그럴싸하게 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러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지금 막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를 물어보러 많이 오시고 저는 절차를 이제 저희 문서화를 해놨으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달라. 좀 그때 승인 받아서 오시죠. 그래서 네. 찾아오시는 분들의 동기는 보통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왜 오픈소스를 하고 싶다 이런 걸 말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이걸 개발했는데 남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우리 팀만이 아니라 다른 팀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법인이 뭐 자회사에서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걸 제공하는 것 자체도 사실 다 계약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오픈 소스로 하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네. 그런 전략으로 하기도 해요. 또 뭐 그런 전략으로 하면서 저희는 워낙에 회사가 뭐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복잡하거든요. 그렇네요. 일본으로 보내야 네, 되고 네. 이랬는데 오픈소스로 그냥 공개해 놓으면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회사 자회사 관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거 복잡하죠. 그런. 네. 그리고 또 배포를 뭐 npm 이런 데다가 해놓으면은 워낙 개발할 때 쉽게 만든 사람조차도 쉽게 땡겨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점 때문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뭐 논문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네요. 네. 진짜. 그러면 이렇게 뭐 내부 시스템이니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오스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 개발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은 아무리 직접 쓴 코드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로 썼으면 그건 일단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려면 이제 회사에 있는 거를 공개하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게 정리를 잘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거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오픈소스를 내보냈을 때 유지보수는 잘 돼야 되는데 리스크를 회사에서 안으면서 유지보수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자는 관점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상사의 승인이 좀 필요해요. 이걸 공개만 하고 딱 끝낼 거는 아니잖아요. 끝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아요. 일단 상사가 알아야 업무 시간도 할당해주고 뭐 그것도 이럴 맞아요.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상사한테 나 이렇게 리소스를 써야 된다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상사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좀 더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마일스톤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승인을 좀 받도록 하고요. 또 라이센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어떤 오픈소스가 의존성에 있는지 그 라이센스들은 뭔지 그걸 다 조합했을 때 뭐가 제일 유리할지 그리고 그 업계에서 제일 통용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라이센스 고르고요. 그다음에 뭐 문서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리드미 같은 것들은 옛날에는 좀 많이 보완이 필요했는데 요즘엔 정말 잘 써오세요. 네, 정말 GPT 덕분에. 그런가? 정말 잘 써오세요. 그래서 리드미 같은 거 혹시라도 뭐 빠진 거 있으면 넣어달라. 뭐 라이센스 파일 넣어달라.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컨트리뷰팅 파일을 꼭 넣어달라. 네. 그 공개하는 이유 중에 사실 전략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은 우리 리소스를 좀 덜 쓰고 커뮤니티 리소스로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야망을 가진 것도 많잖아요. 근데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부재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도해볼 만한 기반도 안 되는 거니까 컨트리뷰팅 가이드 꼭 넣어달라. 그 다음에 코딩 스타일 그런 것 좀 넣어달라. 이게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코드 오브 컨덕트 여기서 뭐 차별 이런 거 하면 그런 커뮤니티적으로 그런 행동 제한할 수 있는 장치 때문에 넣어달라. 이런 문서 보완 해달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안적으로 확인해 오라고 하는데 뭐 회사 기밀 정보, 막 URL들이 막 많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보안 취약점이 있는 채로 내보냈을 때 그걸 수습하는 게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취약점도 없이 내보내려고 일단 초기 버전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스포에서 해줘요? 아니면 해갖고 오라고? 해갖고 그 말 듣고 포기하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문서 쓰라는 게 많지?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 프라이빗으로 오래 있었으면 뭐 예를 들어 외부에 공개 안 된 프로젝트 이름, 뭐 딴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퍼블릭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갈 때는 그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오라고 해도 해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가이드만 해주는 역할인 거죠. 책임은 사실 그 팀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뭐 보안 검수 링크 주세요 이러면 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군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테스트 코드도 강제로 해야 돼요? 뭔가 대외적인 이미지상 그럴 수 있잖아요. 좀 그렇긴 하죠. 그거는 제가 하긴 좀 그렇고 상사분이 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테스트 코드 없이 나갈 수 없다 이미지상. 근데 기여 받으려면 테스트 있어야 되긴 네. 하죠. 안 그러면 작살나요. 네. 작살나요. 아 그쵸. 네. 뭐 여기까지는 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외에도 좀 상황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상표 이름을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다른 상표랑 너무 비슷해. 그러면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동영상 라이브러리 넷플릭스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할 때 있고 이제 특허팀이 봤을 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인데 이거 코드에 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해 주실 때도 있죠. 네. 많은 팀이 관여되는군요. 네. 네. 근데 데브릴도 이제 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 블로그 잘 다듬어서 적시에 이때 내보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픈 소스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죠. PR도 대신해 주는군요. 그런 것도 연결은 해주죠. 근데 컨텐츠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쓰셔야 되지만 연결 같은 것들. 네. 왜냐면 이런 안 챙기면 혼자서는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주저되는 점도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둔 거긴 하거든요. 이게 보면 그냥 거의 제품 하나 출시하는 거랑 다를 게 맞아요. 없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상표권, 특허, 마케팅, 보안 확인, 제품 출시. 맞아요. 네, 제품을 오픈 소스로 출시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 제품 출시보다는 이게 쉬울 것 같거든요. 아닌가? 제품 이제 코드를 공개하는 거 아니까 더 쉬울 수도 오픈 소스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픈 소스 하려면 우선 내 코드도 이쁘게 바꿔야 되는데 막장 거 그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변수명도 다시 바꾸고. 그렇죠. 저는 듣기로 저희 팀에서도 막 그런 거 고려했는데 우리 커밋 로그 같은 것도 다 정리한다고. 그것도 정리해야죠, 맞아요. 네, 그것도 다 내부 맞아요. 정보니까. 커밋 대부분, 로그 그냥 하나로 뭉개서 그냥. 대부분 커밋 로그 정리하고 올라오던데 다른 래퍼들도 보면 나갈 때 한번 뭉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마다 당황이 다를 텐데 내부 래퍼 따로 있고 이쪽에 업스트림에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네.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 어디선가 다 어그러져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네. 개발자가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고쳐줄 수 없잖아요. 대신 고쳐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천하는 거는 오픈소스 업스트림 하나만 놓고 그거를 그냥 이제 뭐라고 하지? 껍데기만 그걸 감싸는 껍데기만 사내에 놔라. 불러오는 애만.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만 써왔는데 이걸 다시 걷어내고 저걸로 바꿔치려면 많이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내에 특화돼서 뭐 인프라랑 그렇죠. 딱 붙여놨는데 공개할 때 이걸 뺐더니 다시 내부에서 쓸 때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해서 그렇죠. 원래는 그냥 코드 한 줄이면 되는 걸 이걸 플러그인 시스템 만들고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되긴 하죠. 그 부분이 어렵죠. 뭐 인증 같은 것도 다 빼서 독립적으로 다 맞아요. 만들어야 되고. 네. 그냥 할 땐 막 하면 되는 게 그렇죠. 갑자기 복잡해지죠, 오픈소스 하면. 그래도 래퍼는 하나인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인 게 편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리액트 같은 게 아마 따로 있을 건데 작업하는 거 봐도 내부 리액트가 있고 그게 오픈 소스로 나오는데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내부에서는 저걸 어떻게 관리할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외부에서도 기여를 받는데 그렇죠. 왜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이걸 계속 싱크해야 되잖아요. 머리 쥐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아마 해서 외부가 베이스가 되고 계속 그거를 뭐라고 하죠? 싱크를 하면서 내부 기능을 뭔가 자동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도 한데 근데 딴 프로젝트 뭔데 제가 알기로 리액트는 대부분의 새 버전에서 새 기능이 메타 서비스들에서 이미 테스트가 되고 필드 테스트가 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거든요. 이제 그 말은 신기능들은 숨겨져 있다는 거라서
그거 그런 게 잠깐 그러겠네. 순간 궁금했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군요. 레일즈도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37 시그널스에서 먼저 막 써보는 것 같은데 근데 따로 래퍼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걔들은 베타로 그냥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레이즈는 뭐 그럴 거 네, 같아요. 작은 회사니까 레이즈는 뭐 깃헙도 그냥 개발하는 거 다 가져가다 맨날 서비스 올려주는데 필드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히려 공개해 놓는 게 더 좋아요. 어디 뭐 브런치에서 계속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있다가 괜찮은 메인 보내면 그거 뭐 공개되고 뭐 이렇게 안 하려나요? 깃헙이요? 아니면 레이즈? 리액트나 아. 그런 거. 그게 제일 저희의 그냥 작업 흐름상 제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 정확히 얘기 안 해서 브랜치 하나 그런 따로 거였어요. 떼다가 네, 그게 그냥 바로 공개되는 거지. 음.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픈을 하면 막 약간 개발자의 마인드로선 아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물론 불안함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이거 너무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근데 막상 하면 현실은 보통 좀 냉혹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픈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고민을 저희도 계속 하는 지점이기는 한데 또 이게 대중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고민을 하고 약간 손 놓고 있었는데 은근히 스타가 계속 늘면서 이슈도 계속 들어오네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나를 제일 생각해봤는데 제일 많이 유입되는 경로는 기술 블로그지 않을까 했어요. 네, 기술 블로그로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왜 이런 걸 개발하게 됐고 왜 오픈소스화 했나 이런 것들 소개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뭐 뿐만 아니라 그 기술 블로그를 뭐 트위터 이런 데다 계속 퍼나르면서 바이럴 시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막 오늘 당장 10명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검색에 걸리니까 효과가 유지가 오래되는 것 같아요. 네,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의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하죠. 네, 네. 네. 신기해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아까 말한 이슈랑 PR도 계속 올라오고 할자는 인기 많으면 네. 개발자가 오픈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대답 안 해주고 있으면 이게 이미지에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말하나 이거 좀 해달라고? 막 메일이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니면 이 정도 안 했으면 오픈소스 하지 말아라 막 누가 막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보통은 말을 안 하시고 그 코드 오브 컨덕트에 그 뭔가 이런 위반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해라 하는 컨택트 포인트를 적어야 되거든요. 거기로 자꾸 연락이 와요. 거기에 오스포 이메일이 적혀있군요. 네네네. 이슈 빨리 안 맞아. 여기 이거 이슈 올렸는데 많이 바쁘냐. 그런 데서 메일을 보낼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고쳐주면 그렇죠. 너무 편한데 그렇죠.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발자분한테 포워딩을 해드리면 이제 가끔은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원동력이 생겨서 내 거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또 원동력이 생기는 일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공개한 없을 사람이 수도 있어요. 그렇네. 그랬네요? 그럼 어떻게 네. 돼요? 그러네.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왜 아카이브 하거나. 정말요? 그 팀으로 뭔가 하가 그럼 개인이 아무래도 중요한 거네요. 그래, 맞아요. 개인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기는 해요. 그 팀 단위로 오너십을 부여하거나 그렇진 않나 보네요. 그렇다고 해도 팀 전체가 그 개발에 참여하기는 또 상황상 여의치 않은 것 어렵긴 같아요. 하네요. 근데. 엄청 큰 이제 전략적인 오픈소스 같은 거 예전에 네. 네이버 요비나 이런 수준이 아니면 대부분 개인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전략적 아니어도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정상 패스에서는 내부에서 쓰던 거를 오픈소스화 했을 테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나가도 그쵸. 이걸 쓰는 맞아요. 연관성이 꽤 있을 그 그쵸, 팀이나 옆 팀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팀에서 이거 왜 오픈소스지? 막 이러면서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게 아니면 사람 많이 걷어내던가, 따라가는 게 아까 걷어내던가. 말한 대로 뭐 원래는 이게 내부 특화되어 있다가 오픈하자고 누가 강력히 주장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갔어. 근데 이거 또 개선하려고 하니까 너무 외부 것까지 신경 쓰기 귀찮아.
그냥 닫고 우리 거 따로 가자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팀 단위여도 그게 더 편하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내부에서 오래 개발했는데 그걸 오픈소스화 한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달라붙는 리소스가 많아서 이러고 극단적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좀 개인의 이니셔티브로 생겨난 나 업무에서 이런 거 자동화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뭐 개발에서 이런 거 포매팅을 해봤는데 너무 편한 플러그인을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내보냈을 때 확실히 그런 작은 게 반응이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작은데? 접근성이 좋아요. 그쵸. 그 노드 오픈소스 일이 있었잖아요. 뭐 그 내렸던 거. 레프트 패드요? 맞아. 아, 네. 그런 게 제일 인기 많잖아요. 아, 네, 인기 네. 엄청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무너졌죠. 그 함수 하나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개인이 퇴사하면 그쵸. 주로 없어지거나 근데 퇴사해서도 계속 아웃사이드 콜라보레이터로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네, 그렇게 부탁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혹은 퇴사했는데 그 리드 온리로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포크에서 새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름 다양한 바꿔야 되나? 어? 라이센스 바꿔야 되나? 안 바꾸고 그냥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아, 근데 뭐 유지보수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거라면 누군가 다시 폴크해서 또 오픈소스로 나아갈 거고 그런 거라서. 그게 오픈소스 정신이긴 네, 하죠. 그래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 신경 쓸 건 아닌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포크해. 아니죠. 근데 라이센스가 포크 못하게 했잖아. 너.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오픈소스가 아니긴 네, 하니까. 그렇죠. 작은 것도 인기 있군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주 업무 말고 이렇게 짜치게 이렇게 짜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이렇게 짜친 거를 회사 이름으로 오픈소스로 하자니 약간 그렇고 개인으로 가져가자 보니까 이거 사실 약간은 업무 물론 내 개인 시간도 써서 작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업무 시간도 뭐 안 썼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으로 가져가기에는 약간 뭐 훔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오픈하기에는 뭐 이딴 걸 오픈해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것도 있나요? 뭐 이런 거는 그냥 개인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뭐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 어떤 분은 일단 우리 회사의 레파지토리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조금 짜잘짜잘한 것도 다 따로 이름 다 따로 붙여서 해야 공개를 해놔야 뭔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개인으로는 권장을 잘 하지 않는 게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호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회사의 자산이 엮인 순간. 네.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 이름으로 공개를 해주셔라. 너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해달라. 제발 해주세요. 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문서 쓰라고 하니까 하기 싫을 것 같아. 코드 오브 컨덕트 써오라 그래. 다 템플릿이 있어요. 저는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래야 좀 후광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뭐 그것도 있죠. 라인이 공개했대라는 똑같이 거. 해도 라인이 공개했다 하면 좀 맞아요. 느낌이 다르지. RKY 0930이 공개했대. 누군데?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그 절차 지키기에 나 너무 짜증내 내거 이거 내 코드보다 코드 오브 컨덕트가 더 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개인으로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오늘 여기 대박이에요. 막 상표권 확인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막 컨퍼런스 발표도 해주고 그럼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건 아니고 해주는 거 아니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아니 저는 그 메타가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이 이름을 걸고 맞아요. 발표할 수 있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이득이고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 프로젝트 가지고 컨퍼런스 발표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꽤 많은 그거죠. 개발자한테는. 링크드인에도 또 한 줄 하고. 그렇죠. 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제 큰 회사들 보면 특허 출원하면 뭐 월 10만 원, 월 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오픈소스도 그런 거 있나요? 그럼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진짜 자기 커밋 이력 다 남겨서 네. 이걸 가지고 이직하는 데 쓰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개인한테는 저는 분명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기덥 아이디 따로 쓰지 않나요? 회사 대부분? 개인 걸로 안 쓰고? 저는 그래서 개인 거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회사 거 레포 공개할 때만 원래 회사 거 따로 있어도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요.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개인 계정을 이어서 쓰되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의 업무임을 표시만 해달라. 그래서 개인 이력은 충분히 다 가져가도 좋다. 제발 가져가세요. 좀 분리했는데 기톱 계정을 하나 덮어서. 뭔가 준하했어요. 아. 준하? 명예? 그럼 오스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사람들이 계속 오픈소스를 많이 공개하길 약간 원하시나요? 네. 네. 근데 저희 회사 개발자들은 특이하게 제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 약간 숨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서현님 맞아요. 선에서 이건 공개하기 좀 막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럼 가치 판단까지는 안 하세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리젝은 없군요. 리젝은 없어요. 너무 리젝은 좋다. 없는데. 리젝은 없군요. 저는 당연히 리젝도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리드미만 있는 것도 있고. 우와. 엄청 호기심이. 뭐지? 아 맞아. 기도에 뭔가 그런 느낌의 것들 가끔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뭐 아이디어를 공개한 거죠. 그런 건 개인 리포에. 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 저 오스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거 있는데 오스포끼리도 뭔가 교류하는 게 있으신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저희 오픈 소스 프로그램 오피스가 저희가 언제지? 23년에 합병을 했잖아요. 근데 합병하기 전에는 3명이었거든요. 라인 야후랑 합병하고 말하죠. 네, 라인 야후 합병하기 전에 라인에 3명이었어요. 엄청 외로워요. 엄청 외롭고 우리끼리만 맨날 머리 싸매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항상 이게 맞나? 나만 이런 삽질을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회사에 이 담당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긴 많이 있기가 쉽지 않는. 네. 그럼 다른 회사의 오스포랑도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는데 크게는 2개의 그룹이 있어요. 둘 다 리눅스 재단의 프로젝트인데 하나는 투두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투두 그룹. 네. 거기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의 유지에 대한 시작하고 유지하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그래서 실제로 오스포를 설립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네요. 네, 얘네를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로 유럽, 미국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한국 회사들한테 좀 있죠. 그리고 리눅스 재단 멤버여야지만 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메일 받아보거나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정기 미팅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멤버만 할 수 있어서 그런 장벽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진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나머지 한 축은 중국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좀 특화된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걸 오픈체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오픈체인이라는 거는 이거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왜 생기게 됐냐면 아까 자동차 산업 같은 거 보면 자동차 한 대 내보내려고 관계사가 수천 개가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각각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서 하나로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납품 받을 때마다 규격이 다른 거예요. 그 오픈소스 목록 제출하는 규격이. 그래서 그거를 좀 서로를 믿을 수 있게 규격화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오픈체인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국제 표준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잘못했나? 그게 S봄 아니에요? S봄은 하고 다른 건가요? S봄 조금 달라요. S봄은 그 포맷, 데이터 포맷을 말하는 거고 오픈체인은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표준,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의 표준. 그래서 회사라면 응당 이런 수준의 문서를 갖춰야 한다라는 조건이 스펙이 쫙 있어요. 그 스펙을 갖추면은 선언할 수 있어요. 나는 국제 표준에 준수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췄어라고 어나운스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여기서 해줘요. 리눅스.
그래서 어느 회사한테 소프트웨어 납품 받을 때 오픈체인 인증이 있는 데면은 좀 믿고 그쵸.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심플해진 거예요. 그쵸.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이. 맞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오픈체인 안에서도 국가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뭐 대만에서, 중국에서, 일본, 한국, 뭐 독일,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하는데 한국에서 활동이 꽤 큽니다. 그렇게요. 여기 네. 보니까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어가 진짜 있네요. 많아요. 뭔가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안 보일 것 같은 회사 이름들이 맞아요. 엄청 많네요. 그러네요. 오. 지금 저희 오픈체인 사이트 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뭐 기아, KT, 현대도 있고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 계열의 그 자회사들도 다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다 들어와 계시고 삼성도 계시고 LG. 뭔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이게 뭔지 확 와닿지가 않네요. 아 뭔가 자동차에 납품하거나 이런 느낌을. 그럼 이 회사에서도 그래서. 다 오픈소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맞아요.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 현대 모비스에서 뭐 어디서 납품하면 부품 1000개면 1000개 라이선스를 뭐 봐야 되니까 약간 이런 데 들어와서 보는 건가?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하네요. 나가는 거를 많이 그쵸. 보는 받는 거 회사 사람들이 있고 받는 거를 검사하는 걸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회사마다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 뭐 어떤 회사는 오스포가 법무 쪽에 가까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특허, IP 쪽에 가까운 데가 있고 그러겠네.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데가 있고 근데 저희는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쪽이고 현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자산 쪽에 그럴 가깝겠죠.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나가면 안 되고. 네, 그런 쪽 이거는 안 되지 오픈소스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쪽에서는. 그것도 이건 우리 핵심 자산인데. 그리고 여기는 현대차도 어쨌든 차를 배포하는 거니까 옛날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 배포랑 비슷하게 그 관점에서 또 생각해야 될 수도 있지. 그 라이센스 거기 어디 명시해야 되고 뭐 상상이지만 안 해봐가지고 저도 다 진짜 재밌네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그러군요. 그럼 저기 회사들은 한국에서도 모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한국 워킹그룹, 코리아 워크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약간 미니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세션 한 2-3개 정도 발표 하고 질의응답하고 유튜브에 공개돼 있나요? 아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민감한 그쵸. 논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잘 쓰던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변경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들 결정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그러겠네. 사실 외부로 내보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NDA 맺고 얘기하나요? NDA까지는 안 가는데 생각해보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CP도 오스포로 직함을 만드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셀프로. CTO 겸 네. 오스포다 이렇게. 근데 보통 만나면 카카오나 네이버 라인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뭐 자동차 회사랑 라인이랑 그 뭐 오픈소스로 겹칠 일이 그렇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만나면 이제 막 제가 맨날 많이 물어봤던 거는 안드로이드 의존성 관리 어떻게 해요? 뭐. 안드로이드 의존성 관리? 의존성에서 나오는 라이선스들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오픈소스들의 네. 라이선스가 되게 복잡한 거나 그 도메인 쪽이. 엔지니어들한테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해줬을 건가요? 그래도 맞아. 거기가 빠를 것 같아서요. 거기서 정리해갖고 오는 게. 믿을 수 없어. 그래요? 이게 이제 카카오를 써보셨을 테니까 이제 대충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의 안에 기능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저희 라인도 그런 써봤어요. 공식 계정 운영하는 것도 아, 있고 광고도 있고 쇼핑도 있고 페이도 있고 진짜 별의별 기능이 뭐 전화, 뭐 앨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그걸 다 알기라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화해서 이런 의존성을 추출하고 싶은데 이제 뭐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뭐 맨날 많이 물어보고. 제 옆에 있던 팀이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 그래놓고 오. 안 하고 있는데. 못하는 약간 걸 수도 엔지니어 있어요. 관점에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해오라 그러면 갑자기 내가 자동화해서 이렇게 긁어야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동화도 많이 나오기는 네, 해서요. 그런 툴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뽑아주는지 모르겠지만 GitHub 같은 데도 최근에 보니까 그 S봄? 그러니까 저 그냥 막 말했는데 S봄이 소프트웨어 오브 빌 오브 매터리얼인가? 저도 정확히 뭐야 근데 그냥 소프트웨어 납품서 같은 걸로 저는 대충 이해하고 있어요. 요게 재료는 뭐고요? 막 이런 거 사는 것처럼 뭐뭐 들었는지 리스트업 하는 그 스펙에 따라 하는 건데 GitHub에도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르니까 쭈쭈쭉 나오는데 그 포맷이 복잡해서 사실 이게 의존성을 다 타고 간 것도 해주는 건지 아닌 것까지 제가 분석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버튼이 있어서 좀 언제 이런 거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했던 아마 다 타고 가서 한 걸 거예요. 아, 네. 그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GPT가 짜줬어요 하면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 돼? 내가 사실 그 코드는 안 봤는데 똑같이 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점점 그런 세상이 아니, 사람도 안 베껴도 똑같은 네. 로직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로직은 사실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짜? 이런 것도 사실 있기도 해서.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뭐 특허가 없다고 하는 게 디자인 특허가 어차피 팔 2개 나와 있고 그래서 로고만 있다고 막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아까 S봄이나 이런 거 어렵죠.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만든 레프트 패드 특허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는 기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사실 AI 시대에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언젠가에 스택 오버플로우 보면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스니펫은 누구? 내가 믿고 그냥 갔다가 예전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복사를 진짜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맘대로 복사해도 되는 건가? 알고 보니까 라이센스 있는 거 누가 라는 거기다 생각? 준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가면 걔네도 그 뭐지 퍼블릭 이름 까먹었는데 퍼블릭 라이센스로 사실 스니펫은 걔네가 해놨는데 사실 걔네도 거기 올린 답변자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사실 아무도 보장 못 해주긴 하거든요. 사실 오픈 소스에서 쓱 긁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까 쓸 수도 있어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최종 배포자의 책임이니까 뭐 소송 건다면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내 머릿속에 나왔다 그러면 그 코드를 본 적이 없는데 내 머릿속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걸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이미 아니지, 내 코드로 내 돼. 머릿속에서 둘이 똑같은 코드 짤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백길 의도가 없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잠깐 참조했어. 그럼 내 생각이 거의 갇혀버리거든요. 약간. 한번 딱 봤어 살짝. 그러면 갑자기 완전히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아, 근데 짜기가 참조만 하려고 했는데 뭐 생각에 갇혀서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비가 말한 것처럼 우연히 완전히 똑같이 짰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좀 애매하네요. 저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레프트 패드 만들었는데 레프트 패드 만들 방법이 그 코드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봄 할 때 그런 코드 조각보다는 네. 의존성 관리가 더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화두예요. 네, 그러겠다. 확실히. 네. 조각단이라기보다는 조각 단위는 AI 시대로 오면서 정말 의미가 많이 없어졌고. 조각단이 약간 구시대적인 게 됐고 이제 네. 이제 라이센스 잘못된 거 가져다 네. 카피라이트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온다거나 오픈소스 아닌 거 구동되는 소스를 통으로 그냥 갖다가 쓰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조각은 문제 없다 이렇게. 조각조각까지는 못 그렇기도 보니까 하고. 라이센스 명시된 거 기준으로 저걸 작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에센스 지우고 집어넣은 건 뭐 볼 방법이 없으니. 근데 저도 이제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알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소스 코드가 공개된 거랑 오픈소스 라이센스랑 사실 다른 건데 뭘 설치할 때마다 그걸 읽어보진 않거든요. 아, 그쵸. 그냥 검색해서 누가 뭐 써 그러면 그냥 네. 이름하고 찾고 막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거지. 사실 그 중에 누가 라이센스 파일 안 올린 게 맞아요. 그것도 올리는 사람도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라이센스 파일을 명시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카피라이트라서 안 되는데 사실 실수로 껴들어올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가져온 건 MIT인데 걔가 착각해서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 기톱 래퍼 만들면 처음에 라이센스 고르는데 이게 뭐지 하고 써 있지. 그래서 S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만드는. 네. 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그 오픈체인 코리아 보니까 사람이 많네요. 네, 많아요. 네. 오픈체인 코리아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오픈체인 네, 사이트가 있어요. 아까 유는 공식 사이트 그냥 미국 거 아닌가? 저희 노션에 링크 있는데 예, 저는 오픈체인 대시 프로젝트.github.io
다음에 오픈체인 KWG가 있네요. 아, 주소를 또 좀 올려야 많네요, 되는데. 사람들. 네이버 분도 계시네요. 이게 미드업했을 때군요. 저는 사실 이게 모시게 된 것도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나? 아니 안 나왔어. 저는 오스포를 깃허브에서 처음 봤는데 깃허브에 글이 있었거든요. 아까 오피스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깃허브 갔다 왔잖아요. 여기 살사비치에서 깃허브 유니버스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그 제로 데이인 날 이제 메인테이너들이랑 뭐 오픈소스 관련자들 모아서 세션하고 그러는데 뭐 메인테이너 손드세요? 깃허브 스타 손드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스포 손드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포가 뭐야? 그러니까 저는 글은 봤는데 그거를 그렇게 읽는지 몰랐어요. OSPO를 오스포라고 읽는지 몰랐는데 계속 궁금했거든요. 저 오스포가 뭘까? 오스포가 뭐지? 이거 발음만 하니까 이게 그 생각도 안 나고 하다가 나중에 어디 써 있는 걸 보고 이게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서를 가지고 오스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신기해. 왜냐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설명 없이 한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다 오스포라는 게 공용 메인테이너 손드세요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서 신기하다고 글을 썼더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번에 오셨던 나동희 님이 트위터에서 갑자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이 사이트를 보여줘서 국내에 되게 많네?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글도 꽤 나오더라고요. 데브릴 같은 느낌으로 사이트들에서 자기 회사의 오스포 공개하는. 그래서 좀 신기하게 봤어요. 이제 슬슬 이런 것들 거의 막 대중화가 많이 돼서 찾아보니까 이제 생성 AI랑 이제 뗄 수 없게 돼 버렸잖아요. 오픈 소스건 뭐 누구든 간에. 그래서 네. AI 오피스를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빅테크들은.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를 이어서 AI 오피스. AI를 어떻게 써야 되고 네. AI를 그거 뭐 하는 거를 뭔가 느낌이 다른데. 체크하는 거구나.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냥. 하는 일은 뭐 비슷할 것이다 라면서 오스포를 엄청 참조하면서 이제 새로 그래요? 시작하는데 AI 써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런 정책 만드는. 네. 저 약간 궁금해진 게 이제 회사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유저 동의 받는 거. 페이북이 그거 했어요. 리액트인가? 뭐 네. 커밋 하려면 동의를 그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이센스 CLA. CLA. 그거 해야지 커밋. 컨트리뷰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전 그 페북만 처음 본 것 같아요. 꽤 많이 받긴 해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라인도 그런 걸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정확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권리를 양도받는 거죠. 네. 이용 허락을 했죠. 이용 허락. 이용 허락. 기여자가 작성한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 위한 이용 허락. 거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이 기여된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요? 아니면 기여자한테. 기여자한테. 그래요? 프로젝트가 내가 기여자한테. 거기에 해킹 코드 넣어도 책임 못 물어요. 그 CLA 하면. 그 책임을 내가 가지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게 있으면 PR 리뷰에서 다 사실 걸러지잖아요. 못 걸을 수도 있긴 있지만 하죠. 이제 걸른다는 사명하에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게 뭐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은 뭐 소송하겠다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표준 CLA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뭐 이 코드는 뭐 내가 어디 훔쳐온 거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없나? 근데 복잡했어요. 근데 깃허브의 기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관리가 좀 어려워요. 막 서버도 돌려보고 저 해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기여를 막 받았는데 제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CLA를 안 받으면 내가 MIT 하다가 아파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기여자 다 연락해서 다 동의받아야 그럴 수 있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도 하는데 해야 되거든요. 근데 CLA 받으면 연락 안 하고 그냥 이쪽에서 알아서 바꾸는. 예전에 어떤 오픈소스도 뭐 약간 기업형으로 바꾸려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기여한 게 얼만데 이게 다 너네 거라고 생각하냐 너가 맘대로 이 코드를 왜 바꾸냐 막 이런 류 얘기가 있지 않았었어요? 가끔 분쟁 있죠. 약간 네. 와서 내 커밋 빼달라. 아 맞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거 보면서도 커밋을 빼달라는 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 리버트를 하고 커밋 뭐 코드를 다 같이 봤는데 그럼 다시 짜본다는 게 그게 도형인가? 아까 그 얘기처럼 각인이 다 이미 버렸는데. 됐는데 이미 봤는데 그러면 이게 커밋을 그거 5년 전 커밋을 어떻게 빼요? 그거 커밋이 몇 줄이나 남아 있는지 누가 안다고 막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정도면 사실 다른 오픈소스 오너들을 위해서도 GitHub이 기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CLA요. 그냥 PR 할 때 대충 쓰라고 막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기능으로가 아니라. 그게 CLA가 있고 뭐 DCO가 있고 DCO가 약어가 뭐더라? 하여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썼던 거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네. 그 내가 따로 있는 서버. 거죠? 왜냐면 그게 회원 명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다음 PR 올리면 이 사람은 CLA 사인한 이미 딱 한 있어요. 번만 하면 되거든요. 사인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사인 안 하면 보통 봐주지도 않아요 아예. 너 사인하고 와 이렇게. 사인했냐 안 사이트 했냐? 가서 해요? 네? 그쪽 사이트 가서 해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땐 GitHub에 그냥 나왔던 것 같은데 너 이거 하고 하라고. 보통 제가 본 거는 GitHub 페이지 같은 걸 이용하거나 예, 그쪽 서비스가 아예 있거나 그래서 버튼 누르면 가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디에 DB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이메일이랑 그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관리하기 봤던 귀찮으니까 거기에 댓글로 너 이거 동의한다고 텍스트 쳐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다 지금 라인 그쵸. 건 지금 어떻게 돼요? 저희는 CLA 어시스턴트라는 툴을 쓰고 있고 아, 그럼 그게 이제 아마 비슷한 방식인데 이제 PR을 올리면 이거 CLA 했던 사람인지 체크하고 안 했던 사람이면 보스에 튀어나와서 여기 클릭해서 맞아요. 서명해. 네, 그쵸. 네, 서명해. 그러면 이제 서명해서 그쵸. 저장하고. 그것도 유료 서비스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오픈 소스예요. 아 이것도 없어요. 근데 설치해서 운영해 가야 되거든요 아 그게 귀찮아요 오픈소스는 그게 개인 정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에서는 조금 쉬운데 그렇네. 일반 오픈소스에서 이 서버 어디다 돌릴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사실 무상태로 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약간 네. GitHub이 기능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게요. 있을 법도 한데. 왜냐면 아까 비슷하게 개인도 똑같은 있을 수 있잖아요. PR 실컷 받아줬더니 내 맘대로 라이센스도 바꿨더니 그쵸. 빼달라 그러고. 그쵸. 근데 저는 아마 그런 일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쟁 나서 싸우는 건 봤는데 결국 이게 법이잖아요. 실제로 법정을 가는 사례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CLA 없이 라이센스 바꿨어. 그러면 누가 고소해서 실제로 법정 가서 분쟁 나고 제가 아는 유일한 사례는 오라클하고 구글이 자바가 JDK 가지고 싸운 거 말고 실제로 분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결 결과를 모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가 되나? 뭐 이런 가끔 궁금할 때 혹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나요? 그렇게까지 소송까지 가는 일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에 소송보다도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평판이거든요. 한 번 그런 분쟁이 막 이슈에서 막 댓글 100개 막 달렸어요. 네, 그렇죠. 그게 계속 바이럴이 돌 거잖아요, 네. 트위터에서. 그거를 수습하는 거가 너무 힘들고 이 한번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스러움 만들지 말자. 아무리 소송 사례가 없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걸 소송을 떠나서 저작권법을 잘 아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거는 명백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 보통은 거기를 제일 따르고요. 두 번째가 평판 이슈. 그럼 몽고디비랑 이떨렸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라이센스 바꿨으니까 깔끔한 거네 오히려. 소송할 것도. 그렇죠. 그 보통 다음 버전부터 바꾸니까 옛날 거는 유지 안 되고 네. 부터 예고하잖아요. 몇부터 우리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빨리 포크해. 발키 같은 거 만약 포크했어. 둘이 비슷하게 가면 아까 블랙덕 돌렸는데 사실 이 구조에서는 이 코드밖에 나올 수 없다 해갖고 막 소송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밝히는 보니까 뭐 기존에 레디스 관리하시는 분이 뭐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하고 싶다. 근데 뭐 밝히 쪽으로 가면은 뭐 새로운 메인테이너들이 들어왔고 이들이 가고 싶은 기능 쪽으로 좀 가고 뭐 이런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자기 인프라에 맞게 좀 유리하게
메인테이닝 하려고 기능도 넣고 그런 기어가 좀 새로워지긴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달라지면 좀 더 이렇게 갈라지겠지만 사실 딱 초기에는 맞아요. 원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반 갈라들로 왔을 거잖아요. 아니 똑같은 거기서 나왔는데 네. 포크 하자마자 엄청 크리티컬한 보안 패치가 나왔어. 네. 이거 어떻게? 아, 그쵸. 양쪽 다. 보안 패치는 대부분 바꾸는 게 비슷한데. 그러네요. 기존 버전에서 크리티컬 패치가 나오면 그건 협력하나? 같이 하자 이런 거. 이 사람이 커밋한 거 보고 그거 똑같이 치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변수명만 바꿔서. 기존 코드니까 아직 라이센스 바뀌기 전 버전일 테니까 네. 패치니까 뭐 그대로 가져올 것 같긴 한데. 글쎄. 네. 막상 그렇게 막 싸운 것까지 가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지 항상 옛날 그 GNU FSF 때도 그렇고 말로만 엄청 하지 막상 막 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쪽이 물러나거나 아까 평판 때문인지 대부분은 뭐 내 컴이 빼줘 그러면 저는 약간 궁금한 거 저 안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한데 보통은 다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뭐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감정 싸움으로 그냥 막 가거나 뭐 이런 게 되고. 트위터에서 싸우고 끝나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막 포켓에서 나가면 저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인테이닝 하는 사람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면 뭐 발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해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걸 선택할 때도 있고 이건 이쪽 선택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점점 갈라져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서로 조금 자기가 더 좋다는 장점을 내고 싶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일부러 안 가고 더 뾰족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맞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 생각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커서가 해가지고. 서로 거기가 왜 이렇게 양쪽 다 코드 왜 이렇게 똑같아? 커서가 짜졌는데요? 이렇게 되고. 양쪽 오픈소스 다 어차피 커서가 짜는 건데. 너무 재밌네요. 하고 궁금하다. 이제 점점 라이센스에도 뭔가 AI가 짠 코드 막 이런 이유 나오겠다. 아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AI가 짠 코드에 대해서도 서현님도 고민하시게 되는 날이 있겠네요. 그게 오픈소스로 간다면은.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게 그 GitHub 코파일럿 단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뺏겼다고. 네, 그러니까 GitHub 코파일럿이 학습한 코드가 GitHub에 있는 코드를 다 긁은 건데 그 GitHub에 코드를 올린 사람들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아직 소송이 막 제대로 어떻게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미국 특성상 이걸 누가 판결해? 아니야, 너가 해. 아니야, 여기가 해. 이거를 계속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커서도 봤을 것 같은데 계속. 근데 U는 이제 AI 쪽이니까 사실 모든 AI 모델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코드가 아니라 그냥 저도 제 트위터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약관 동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스크가 그록 만들려고 동의한 적 없긴 하거든요. 사실 코드가 아니라 그냥 거의 인터넷에 그렇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사실 그것도 동의 받고 한 건 아니. 왜냐면 근데 점점 있잖아요. 애매해질 것 같아. 이번에 딥시크 같은 거 보면 나는 GitHub을 본 게 아니라 오픈 AI를 배웠는데 오픈 AI는 나한테 소송할 수 있어도 너는 안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진짜 로보트가 나왔어. 로보트가 걸어가다가 들은 거야. 네가 들리게 말했잖아라고 말하면 또 네가 보이게 코드를 이렇게 보여줬네. 내 로그인 안 하고. 근데 이게 소송으로 또 안 끝날 것 같기는 너무 어디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뭐라고 하지? 재현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코드가 아니라 주석을 그대로 내보낸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진짜 명백하게 그게 출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무효화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네. 특별한 거 일부러 넣어서 코드라고 그렇죠. 할 것도 없는데 넣은 다음에 네. 소송하면 돈 받아낼 수 있는 건가? 근데 저도 이제 뭐 소송이 한 건만 있는지 어떤지 먼저 그걸 봤는데 이제 또 AI 그 옹호하는 쪽은 아니 이거 그 DB를 다 갖고 있다가 주는 거 아니고
이거 다 벡터화해서 뭉갠 다음에 그쵸.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여기 보여주는 거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 코드가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구조적으로 AI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주석도 똑같이 썼네. 그러니까 모든 스니펫을 다 입다가 비슷한 걸 찾은 다음에 하나 던져주는 요거 누구의 저장소에 있던 3번 줄 이렇게 주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AI가 사실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다 뭉갠 다음. 따지면 검색도 마찬가지죠. 구글이 다 너가 긁어가라고 로봇 txt 해줬잖아라고 볼 수.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되게 판결 같은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는 공개된 저장소는 그냥 공개야라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맞아요. 학습? 아니, 학습까지는 괜찮은데 학습으로 돈을 벌고 그렇죠. 떼돈 버는 내가 건데 학습하라고 한 적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읽어보고 왜냐면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개인이 공부하고 읽어보고 베끼고 이런 거 다 됐거든요. 상관없었는데 AI는 다들 처음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사실 이게 또 너무 강력하니까 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한때 이제 언론사나 이런 애들이 막 하려고 했는데 레딧도 그렇고 갑자기 내가 봤을 땐 딥시크 나오면서 뭐 한국에서 최근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건 어렵죠. 소송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마 10년 후에 원래 네, 그건 항상 구글만 결론이 걸릴 안 것 나잖아요. 심지어 이미 다 만들어지고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퍼블릭도 있고 프라이빗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고소인지 모르는데 논의는 만약에 몇 번 진짜 본 것 같아. 프라이빗 나오면 그것도 네, 약간 내 거 프라이빗 코드인데 나왔어 AI 코파일럿이 내 코드 뱉어냈어. 내가 약간 이거 말도 안 되는 코드 짰는데 이렇게 짤 리가 없는데 전세계 리포에서 이 줄이 너 거라는 거 확실해? 뭐 이렇게 그렇죠. 약간 또 하면은- 이게 반대쪽 논리 그거죠. 너밖에 안 짰다고 이거. 알죠. 여기다가 내가 주석을 내 이름 똥개 뭐 이렇게 따는데 어떻게 이런 걸 짤 수 있냐. 같은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해시 코드 박은 것도 아 그러네요. 진짜 어렵다. 맞아. 비트코인 만약에 내 지갑 코드 썼는데 지갑 코드 나오면 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기덕 코파일럿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근데 그것도 대표로 기덕 코파일럿이 얻어맞고 이제 나머지 커서나 이런 애들 뒤에 숨어서 맞아요. 클로드나 이런 애들 그렇겠죠. 네. 걔네 일단 갖고 있으니까 네. 데이터를 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오픈 소스로 좀 돌아와서 네. 회사에서 오스포 일을 계속 하시니까 네. 회사가 왜 오픈 소스를 뭐 예를 들면 해야 된다? 아니면 하면 뭐가 좋다? 이런 게 뭐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네. 아니면 뭐 어떤 회사에 따라서 임원진을 설득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뭐 주로 여러 가지 제가 제일 스스로가 뭐라고 할까요? 설득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수한 개발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들은 계속 우수한 개발자들의 특성상 그들은 항상 성장을 갈망해요. 고인 걸 싫어하고. 그런 성장을 갈망하는 스스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을 우리 회사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오픈소스라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나를 발전시키면서 회사에 계속 남아서 계속 좋은 기술을 여기에 쓸 수 있다. 그걸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이 필요한 거고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잘 지켜서 쓰는 것만 해도 오픈소스의 이런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소송 안 거니까 괜찮아. 그냥 맘대로 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대기업이 그렇게 해버리면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양심적으로 저작권을 잘 지켜서 서비스를 내보낸다 라고 하는 이런 노력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픈소스가 없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개발자들은 약간 퍼스널 브랜딩도 되게 중요하고 그쵸.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왜 그런 특성을 가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약간 메이커 정신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윤 오픈소스 있어요? 아 저는 없긴 해요. 아 그래요? 난 네. 쓸데없는 거 많이 했는데 유지보수 안 하지만 아, 저도 근데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당근에 들어오기 전에 당근 내부에서는 되게 좋은 개발자 소스코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잘 몰라. 그런 거 되게 배울 기회가 많은데 그 외부에 있었을 때는 그냥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공부 때문에 많이 기여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개발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회사에서 개발하는 거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지정된 도구만 써야 되고 지정된 규칙에 따라야 되는데 오픈소스에 할 때는 당신이 고른 기술, 고른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소프트 스킬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 영어 공부 정말 많이 됐다. 나에게도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는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회사 윗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렇죠. 뭐 어쩌라고 라고 되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우수한 개발자를 우리가 계속 데려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걸 이제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좀 더 사측에 이제 빙의를 해보면 이제 그분들은 그 우수한 개발자들이 전력을 다해서 회사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50% 30%를 딴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가고 또 IT 뭐 라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진 않지만 또 기술을 잘 이해 못하는 뭐 전통적인 이런 데서는 이거를 딴 회사가 우리가 열심히 시간 들여서 개발한 걸 딴 회사가 빨리 따라오게 열어주는 것 같은 약간 그쵸. 그러니까 특허 없이 막 기술 공개하는 것 같은 약간 불안감.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소중한지 잘 모르겠지만 공개한다는 건 좀 싫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특히 이런 좀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은 개발자를 떠나보내고 새로 뽑아서 온보딩 시키는 거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본 것 같아요, 이미.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개발자를 뽑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제대로 1인분을 하기까지 온보딩을 제대로 시킨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코딩을 한다라는 환경을 만들기까지가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를 테크 기업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에 설득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직접 재산권도 없어. 맞아요. 그렇긴 하죠. 오픈소스 하는 거 사실 별거 없고 뭐 옛날 회사들이야 뭐 이거 코드도 못 가져가 나가게 막 했지. 사실 보면 뭐 다 별거 없어. 사실 코드 그대로 다 공개돼도 뭐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사실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더 많죠. 사실 알고 보면 뭐 공개해봤자 별거 직접 재산권 특허라고 하기도 뭐야, 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반이죠. 오픈들은. 그렇게 자랑하더니 코드 깔까 뭐 이렇게 해놨어. 약간 이런. 라마 정도는 돼. 라마 정도 되면 뭐 그런 고민하는 거 인정. 그것도 원래 가리려고 했는데 나간 거라면서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근데 잘 어쨌든 모르겠어요. 연구자들한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했으니까. 사실 약간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유니콘이나 일반 그냥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그 구글이나 약간 빅테크에서 공개된 코드 그런데 옵소스 혹은 그냥 스타 개발자가 여러 오픈소스에 기여하면서 많이 기술을 배우고 또 그 문화도 배우고 코딩 방법도 배우고 운영 방법도 배우고 또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좀 빠르게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달성한 것도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빅테크 그럼 최상위의 건에 있는 빅테크들은 왜 이걸 공개하냐고 하면은 뭔가 이 산업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고 자기네 소스코드가 표준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인력도 더 많이 데려올 수 있고 뭐 온보딩도 쉽게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생태계로 돌아가는 것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워킹할까? 그리고 왜 공개하는 자가 항상 더 기술 패권에서 우위에 있는가? 사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다 나는 보고 나는 내 건 공개 안 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기업들이 하나같이 기술적으로 고꾸라지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긴 하거든요. 그게.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교류를 해야지 나 자신도 좀 성장할 수 있고 최상위권은 교류할 필요 없.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더스트리 레벨에 좀 장악을 하려면 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이해는 좀 이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좀 큰 테크 기업들은 그냥 그게 DNA에 녹아져 있어가지고 굳이 설명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구글한테 구글 검색 핵심 엔진 공개하라고 물어보면 안 하겠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구글 생각해보자. 그냥 별 생각 없이 공개하는 것 같아. 하던 대로. 그렇죠. 이거의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원래 다 이쪽에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근데 뭐 구글 뭐 핵심 뭐 검색 엔진 안에도 뭐 보그 같은 건 쿠버네티스로 공개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엄청난 핵심 자산 아니에요, 사실상? 아니죠. 그냥 우리 인프라 하던 거 공개하는데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왜냐면 핵심 자산은 검색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그걸로 인프라 사업을 할 거였으면 말이 됐죠. AWS처럼. 근데 GCP도 하지만 핵심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개한 것 같아. 사실 까보면 진짜 핵심은 잘 공개 안 해요. 저도 최근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오픈소스 하면 약간 GitHub 생각나는데 GitHub은 오픈소스가 아니거든요. 네. 아 그렇네. 네, GitHub은 비공개예요. 뭐 서비스니까. 물론 GitHub 서비스가 거기 할 수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전혀 의식해보지가 않았는데 또 그렇네. 걔네는 깃랩은 공개돼 있죠. 깃랩은 오히려 공개돼 있는데 GitHub은 비공개거든요. 어째 보면 걔네 거의 핵심이니까 거기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일을 그래요? 하면서. 그래요? 계속 새로운. 뭐가 계속 튀어나와서. 네네. 스펙타클하다는 네. 뜻이죠. 저 근데 서현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오픈소스가 그냥 문화라든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산업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네, 막 이런 전문 영역도 있고 고려할 것도 많고 없어 산업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 뿌듯할 때도 많은데 이제 실제로 하는 일들은 정말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짜치는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업계 사람들 만나면 다들 정말 이렇게까지 주먹국으로 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런 큰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게 뿌듯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의 오스포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쪽에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스포가 없는 회사에서 오스포를 처음 꾸리려면 어떤 식의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결국 뭐 직군이란 게 사실 많아질수록 사실 좋은 점도 있고 이해도도 넓어지기도 해서 그냥 저는 경영진 중에서도 이제 CTO 그 하위의 그분들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인풋이 일단은 시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앱 출시할 때 그 라이센스 좀 제대로 해봐라는 인풋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이거 오픈소스화 해서 제대로 메인테인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할 전문가, 뭐 에반젤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가 필요해라는 그 니즈 시작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워낙 뭐 저도 그렇고 찾아보면 이렇게 한 명부터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그런 작은 회사에서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전통적으로 절대 안 할 것 같았는데 저기도 하네 이런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작은 니즈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를 채용을 하면 그분들 혼자서 시작하더라도 도와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자기도 있었던 데예요. 나도 거기에 혼자 빠져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네. 다들 되게 반가워하고 이제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 같이 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이게 대기업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취급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해볼 만한 일이라고, 또 그분들이 납품하면서도 분명히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거든요. 네, 거기에 분명 필요한 일이라서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제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벌써 한 시간 넘었나요, 저희? 1시간 반쯤 된 것 같아요. 네. 또 뭐 이야기할 게 있나요? 네.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아, 않아서 그렇죠.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얘기를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뭐 마지막 오늘 안 오신 분이 사실 진행자라서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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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네요. 오늘 네 되게 우연한 네. 예상하지 못했던 계기로 네. 네, 연결이 됐지만 너무 소중한 자리여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저도 간만에 이렇게 길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즐겁게 떠들다가 갑니다. 네. 즐거우시다니 다행이네. 저희도 맨날 오픈소스 프로젝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오늘 라이센스 얘기는 사실 비정부만끼리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만 하다가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44비치 주기적으로 오픈소스 얘기는 계속 해서 또 전문가 보시고 확실히 얘기해보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라이센스 아직 10%도 못한 것 같은데. 저도. 뭔가 그렇죠. 또 세간의 이슈가 있으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라이센스로 싸움을 나면 불러드릴게요. 사실 요즘 싸움이 너무 자주 나가지고 뭐 익명으로 올 수 있나요? 이렇게 가리고 그렇죠. 우리 가리는 거 한번 준비해야 되겠어요. 익명 처리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